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배당금에 대한 내용이 아닌 2024년 바뀔 예정인 금융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지난 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금융투자를 진행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가져왔으며 자산 형성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발표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의 내용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자산 형성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공시된 내용입니다. 그간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위해 시장 규율 확립,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나 중장기 투자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주식 세제 정비를 하는 내용과 ISA 지원 강화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입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 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사주 및 전환사채 등의 제도 개선으로 대주주들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25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던 내용이 폐지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ISA 지원 강화의 내용입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고 5년간 총 1억 원이었던 한도가 연간 4천만 원이고 5년간 총 2억 원의 한도로 상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현행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허용됐으며 비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고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ISA 계좌로 배당금 투자를 하고 있는 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ISA 계좌를 안 쓰고 계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잠시 멈춰두고 계좌 개설을 먼저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내용입니다. 소액주주들의 편리한 주주총회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물적 분할을 할 시 반대를 하는 주주들을 위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쪼개기 상장을 시도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중 가장 와닿는 내용은 배당 절차 개선입니다.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하고 분기 또는 반기 배당 절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당주를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매매 차익을 함께 공략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의 내용도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거래소 경쟁 체계를 본격화하고 비상장 주식 시장을 제도화하여 다양한 주식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를 합리화하여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상장 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연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야간 파생 시장을 자체 시장으로 전환하여 거래의 편의 및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가장 와닿는 내용은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ISA 계좌 한도 변경 시행 시기는 2024년 2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와닿는 내용만 가져왔기 때문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출자금 한도가 증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농민, 어민 및 그 밖의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은 기존 1,000만 원 한도였지만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에는 배당 소득의 5%를 소득세로 부과하고 2027년부터는 9%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유의하시어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자금을 통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축협 등에서 저율과세로 예금 및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금고에 방문하여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후 저율과세로 예금 및 적금을 가입하셔서 절세를 하며 자산을 형성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율과세의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며 모든 은행을 통틀어 총 3,000만 원입니다. 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채우고 있으며 ISA 계좌를 활용하여 배당금, 채권 등의 투자를 진행하며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펀드, 리츠분리과세계좌 등을 활용하여 절세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여 빠른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하루라도 빠르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 꼭 봐야 하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비판은 저를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